60, 70대가 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20대가 한 건 아니고. 네. 행군훈련은 그래도 힘들게 했어요. 10km, 약 10km 정도의 거리를 10kg 무게의 배낭을 지고 한 거거든요. 이제 군 시절의 향수가 생각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 벌써 얼마입니까? 60이라고 그러면 40년 전의 일이에요. 예. 40년 전의 일이 생각나고. 이번에는 우리 시니어아미 윤승모 대표님과 함께요. 좀 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질문 좀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시니어아미라는 이 단체를 창설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첫째는 그 인구 감소, 그 세계적인 유례 없는 대한민국의 그 인구 절벽이라고 표현되는 인구 감소에 대한 걱정. 그럼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안 하면 이상한 거죠. 네. 그 인구 감소는 또 필연적으로 그 뭡니까 병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미 올해 작년에 22만 명이 태어났다고 하던데, 이 22만 명이 전체가 다 군대를 간다. 그 중에 남자가 11만 명일 거 아닙니까? 11만 명이 다 군대를 모조리 다 보낸다고 해도 기껏 해봤자 확보할 수 있는 병력이 1년 6개월 근무니까 15만 명밖에 안 돼요. 아, 많이 줄었네요. 미래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런데, 뭐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미래인데, 그러면 누군가 병력 부족을 메워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고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러시아가 하는 꼴을 보니까 병력이 전선에서 많이 소모가 됐다고, 그래서 30만 명을 추가로 징집을 한다고 하는데, 그 30만 명을 못 구해가지고 그 절절매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죄수까지 징집을 한 거 아닙니까? 죄수도 징집을 했어요. 근데 인구 1억 5천 대국이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하는 인구 1년에 20만 명 태어나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 많은 우리 네. 시니어 세대들은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난 세대들인데, 이 세대가 그래도 병력 부족을 메꿔주는데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그 사고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시작하실 때는 이제 임원진 구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좀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사진 구성은 좀 어떻게 하셨어요? 네. 뭐 시작하면서부터 네. 임원진 구성 그래도 함께 주력을 해주실 분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 제가 다 사람이라는 게 자기 주변 사람들하고 그쵸, 상담하기 예. 마련 아닙니까? 주변에 이런저런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뭐 이제 반응도 보고, 똑같은 생각이냐, 아니면 나만 생뚱맞은 생각을 하는 거냐, 확인도 해보고 하는데, 의외로 반응들이 굉장히, 야, 그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저한테 힘을 줬다고 할까? 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하던 김성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약간의 물론 그 친구는 진보, 이게 편향된 진보는 아니고요. 균형 감각이 있는 진보라면 진보인데, 의외로, 아니, 적극적으로 그거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다. 적극 추진해라. 라고 굉장히 푸시를 하는 거예요. 저를 부추겼다고 표현을 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저를 많이 네. 부추겨서, 야, 이게 이런 발상이 뭐 보수 진보 관계 없는 거구나. 이거는 애국이라는 길에는 이런 이데올로기가 작용할 여지가 없는 거구나. 이런 저한테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 사람한테 이거 우리가 좀 알리고 뭐하고 하려면 그래도 조금은 대중에게 알려진 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권재웅 선배라고 이제 MBC 기자 출신이고 MBC 앵커를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같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니 또 그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흔쾌하게 이렇게 한 몫을 해 주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요청한 분이 이제 그 중앙대 최영진 교수님인데 네. 최영진 교수님은 이제 우리 지금 공동대표도 맡고 있죠. 근데 그 드물게 학자로서는 드물게 정치학과 교수님입니다만은 드물게 저 군사학, 국방 뭐 이런 거를 전공을 하세요. 그래서 네. 군을 잘 아시더라고. 그래서 그 최영진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최영진 교수님이 그래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사람을 찾다 보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 교포들도 동참하고 하면 훨씬 좋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 이제 해외 영주권자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좀 동참을 해달라 해서 김명환 씨라고 이제 그분한테도 얘기를 했고 호남에서 농사짓는 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전평인이란 분한테도 부탁을 하고 이래서 뭐 그 정도로 해서 이사진을 꾸리고 뭐 이렇게 출범하게 된 그 경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단체 설립을 하거나 유지하시는 뭐 그분들 다 모이셔가지고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인원들이 좀 모였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이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고생이 되더라도 우리가 자력으로 자조하면서 해 나간다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출발했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네. 참 그런 게요. 우리 자력으로 한다는 건 결국 회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회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초기에 여러 분들 뭐 상담도 좀 해보고 뭐 이게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우리 이런 이제 시니어 아미 같은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는데 회비가 필요하다 운영을 해나가려면. 근데 이제 회비를 한 5만 원, 10만 원쯤 이렇게 회비 액수를 정해서 할까 한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 하나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서약하는 건데 이게 그 회원에 가입한다는 게. 아니, 근데 거기다 회비까지 나라는 게 말이 돼? 무슨 기분 나쁘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네네. 그래서 이게 꼭 그런 거 아닌가 보다. 그래서 뭐 고민하고 상의한 그때 3만 원 정도를 회비를 하면은 뭐 부담이 있다면 있겠지만 뭐 없는 부담이 안 된다는 뭐 그 정도는 괜찮을까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무조건 강제 납부로 의무 납부라고 하면 그것도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자율 납부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이 내주고 계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또 다른 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보니까 방송에 보니까 훈련을 벌써 하셔가지고 방송에 네,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지난달에 보니까 선착순 100명 받으셔가지고 지금 뭐 행군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첫 입영 뭐 지난해에는 벌써 11월 달에 입영 훈련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행군도 요번에 지금 뭐 100명을 해서 했는데 선착순 금방 다 했다 뭐 이렇게 모집도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셨던 건지. 1월 27일 날 우리가 네. 신년 교례 겸 행군 훈련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전 회원 다 해서 하기는 어려웠고 네.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만 받았는데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 15시간 만에 100여 명 신청이 마감돼서 그 이제 닫고 신청 창구를 닫고 이제 100여 명이 네. 했고 또 2월 27일 한 달 뒤에는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를 해서 네네네. 또다시 위탁 훈련을 한번 하고 그랬고요. 두 훈련의 차이는 뭐 행군이라는 것도 있고 하나는 예비군 훈련이라는 것도 있지만 행군 훈련은 그래도 힘들게 했어요.
10km, 약 10km 정도의 거리를 10kg 무게의 배낭을 지고 한 거거든요. 네.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60, 70대가 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20대가 한 건 아니고.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 행군 훈련을 하고 난 소감은 별로 그렇게 좀 약간 아쉬움이 있다는 소감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아쉬움이라는 게 어떤? 왜 네. 그러냐. 네네. 그 행군 훈련은 자유복으로 했어요. 사복을 입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 훈련 느낌이 안 난다. 약간 소속감 같은 거. 예. 그러니까 군대 훈련 느낌이 안 나고 이게 등산인가 뭐 착각이 또 든다. 뭐 이런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런가 하면 2월 27일 이제 군부대 예비군부대 위탁훈련은 이제 마일드 장비 소총을 들고 이제 시가지 전투 모형하고 이제 모의 사격 훈련하고 이런 거 했었는데 2월 27일 훈련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좋아요. 그 반응이 좋아요. 저 회원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까지 좋으셨길래? 아니 거기는 네. 우리가 군복을 입고 했거든요. 네네. 이제 입고 안 입고 군부대에서 차이. 이제 그 군복을 빌려주고 해서 군복을 입고 이제 전투모 이제 철모도 쓰고 방탄 띠도 떼고 이렇게 보이시는 그런 거죠.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제 그 군복 입고 저 총 들고 철모 쓰고 방탄띠 그 탄띠 두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군 시절의 향수가 생각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벌써 얼마입니까? 60이라고 그러면 40년 전의 일이에요. 40년 전의 일이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뭔가 이제 그 소속감도 느끼고 군대 국방에 기여한 느낌도 갖고 뭐 이렇게 그런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아까 이제 우리 행군은 그냥 자유복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이제 우리가 하면은 이제 제복 똑같은 그것이 현 군인하고 똑같은 그것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기예요. 그 군수품 뭐 단속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제복이 필요하겠다. 그거는 확실히 느끼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질문 드리자면 사실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남자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남자들이 군대에서 있었던 일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좋지 않은 기억들도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힘들었다. 사실은 내 생애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군대였다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 나 다시는 안 가겠다. 뭐 그러면서 뭐 여자가 좀 대신 갔으면 좋겠다라고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는 또 다르게 가고 싶다. 내가 또 헌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남자분들 도대체 그거는요. 네. 그 남자들이 이제 뭐 그 여자들이 들으면 뭐 여자들하고 얘기하는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뭐 이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예비역들이 군대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나 우리 때는 말이야 얼마나 빡셌는지 알아? 그런데 그 대부분의 아주 많은 포지션으로 군대 제대하면 남자들은 꿈을 꿉니다. 군대 다시 가는 꿈을 꿔요. 되게 놀라운데요. 이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꿈이 최악의 악몽이에요. 어떻게 나 분명히 제대했는데 왜 내가 다시 온 거야? 하고 거기서 뭐 용 쓰고 악 쓰고 그냥 곳곳에 항해하고 뭐 발로 지르고 하는데 그래도 넌 다시 가야 된다라는 얘기 듣다가 깨. 아니 제가 왜냐면 대표님하고 작년에 제가 2023년도에 이제 뵈면서 시니어아미 그 창립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안 된다. 나 이거 안 된다라고 말씀을 막 강력하게 드렸었어요. 그때 왜 그랬냐? 난 남자들이 이렇게
군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군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요, 그게 예. 이제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군대 제대하고 한 10년, 15년 동안은 종종 그런 꿈을 꾸고 하는데, 예. 아, 지금 우리 나이가 이제 60이 예. 40년 지금에 와서는 네네네.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추억이에요. 고생을 고생은 추억이다. 안 했다면은 네. 그게 추억이 아닐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군대에 대한, 근데 그걸 뭐 어떤, 최근에 시니어 아미 기사를 다룬 어떤 이제 어떤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군대 악몽, 네. 치 떨리는 악몽이 네, 네. 여전한데, 네. 뭐, 다시 네. 군대 얘기를 꺼내서 뭐 새롭게 군대 가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네.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쓴 기자를 보면서 아니 나이 60대도 아직도 그런가? 근데 제가 만나본 사람, 막 저도 군대 얘기하면 저도 아주 군대에서 네, 맞기도 진짜 많이 맞았고 네.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때만 다 80년대 엄혹한 시절이었는데 그 얘기를 계속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과거가 어쨌든 간에 지금 군대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게 미래에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이뤄놓은 대한민국이 미래에 침략을 당했을 때 네. 그때 내가 헌신하겠다는 건데 네. 그 약속을 하자는 건데 과거 가지고 야, 나 옛날에 억울하게 당했기 때문에 국가 네. 협력 안 해. 이런 것처럼 웃기는 게 어딨어요. 아니, 과거가 오늘의 나를 지탱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의 나를 과거가 지탱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해야죠. 그건 왜? 지금의 대한민국이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대한민국이 지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뭐가 돼도 좋아요. 그럼 북한에 헌납을 하든 중국에 헌납을 하든. 그런데 아니, 안 되죠. 안 그건 되죠. 아니잖아요.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니어 아미의 우리 대표님으로서 그러면 내가 시니어가 된다. 내가 20대 청년들에게 내 시니어 모습이라든지 시니어 아미의 모습이라든지 이제 이거 생각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시니어함이, 거기에, 홈페이지에 우리의 다짐이라는 걸 9가지 항을 제시했어요. 물론 정치 중립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제 6항에 우리는 묵묵히 솔선수범할 뿐 대접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단체를 만들면 정부 보조금 타먹고 뭐 정부 지원금 끌어내고 뭐 이러려고 단체를 만드는 사람도 수두룩하다고 해요. 네. 뭐 진짜는 모르겠지만. 근데 시니어아미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고생하고 가는 거지만 자, 회비 조금씩 가지고 뭐 이렇게 겨우 근근히 운영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관점. 네네네. 단체를 만들면 뭐 무슨 지원금이나 받으려고 한다. 또 노인들은 전철 타면 자리 내놓으라고 한다. 뭐 이런 식의 고정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심지어 틀딱이니 무슨 응? 아시는군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아시는군요. 네. 아니, 그게 대한민국 노인들이 어떤 세월을 왔는지 네. 그거에 대한 고찰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고찰을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씹어대는지 뭐 그런
그런 선후 뭐 그 달기 먼저에 계란이 먼저 네. 그런 거는 뒤로 차치하고 그 서로가 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20대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기성세대를 노인 세대를 욕한다고 저는 20대들은 욕 안 한다고 봐요. 그렇죠. 3, 40대가 그런다고. 지금 욕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예. 저 조금 3, 40대가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면 또 노인들 듣고 야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어땠는데 예. 요즘 젊은 것들이 꼰대, 뭐, 꼰대. 예. 뭐 이런 식의 서로 간에 욕하고 서로 간에 저 좋은 건 내가 하고 네. 나쁜 건 네가 하고 뭐 이런 식의 갈등 구조만 남은 거 아닌가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 뭔가 매듭이 풀리지가 않아요. 저출산 문제 뭐 이런 거 등등 여성 징병제 뭐 누구 하나라도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 네. 내가 할게. 네. 난 이런 사람이 없다고 봐요. 아니 그런 진정한 어른. 풍토가 네. 없다고 봐요. 근데 우리 지금 이 병력 감소 시대에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저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시니어아미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난 애국한다고 자랑하고 홍보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냥 조용히 애국은 소리 없이 실천하는 게 애국이지 떠벌리는 게 애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묵묵히 실천할 뿐이라고 그런 걸 해놨는데 거기에는 그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 속에서의 그 시니어들의 이미지 네네. 뭐 이런 것도 벗어나서 네. 시니어들도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전철에 타면 말이죠. 60대 정도 돼 보이는데 자리가 나도 안 앉고 서서 가는 분들도 꽤 있어요. 반면에 젊은 20대가 자리가 나자 그냥 와다다닥 뛰어가서 자리를 선점하려고 이런 젊은이도 꽤 있어요. 근데 아니, 40대인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세대를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고 네. 생각해요. 네. 게임 시니어, 새로운 시니어가 출연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시니어에 대한 인식과는 전혀 다른 스마트한 시니어의 그 삶 표본이 우리 시니어 아미가 아닐까. 그리고 시니어 아미는 그런 그 새로운 시니어 의식혁명이랄까? 새로운 시니어 의식개혁과 함께 가는 그런 단체가 됐을 때 이제 궁극적으로 유의미하고 또 국민적 호응도 훨씬 많이 받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약간 부끄러운 시니어의 모습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시니어 아미로서 제가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스마트한 시니어 아미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같이 서로 할 수 있는 노력의 부분 좀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아우 정말 좋은 것만 있는 장점만 넘치는 시니어 아미 우리 이 단체에 우리 윤승모 대표님을 만나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명 깊은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사전에 저희도 얘기를 하면서 대표님한테 얘기하면서 사실 제가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지금 말씀하셨다. 그 눈물 흘렸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저기 시니어아미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각오가 뭐냐, 왜 참가하냐,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고 우리 경미원 회원님이 저한테 묻기에 제가 이런 사람이 있더라. 뭐냐 하면 젊은 애들 앞날 창창한데 전쟁 나면 그 앞날 창창한 젊은 애들 희생시킬 게 아니고 아니 살 만큼 산 시니어들이 나가서 총알바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 그러려고 시니어아미 가입했다. 이런 분이 네. 적지 않아요. 진짜로. 표현이 총알바지라는 표현이 뭐 그렇지만은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사실 그 부분에 시니어들도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욕심만 부리고 이러지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좀
좋지 않은, 저도 이제 나이 먹어가고 있지만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돼서 좀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동안.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진 않았습니다만 주르륵 거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정말 여러 가지 진짜, 아, 이분들이 진짜 모이셔가지고, 진짜 원리, 원칙과,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보수적이거나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가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윤 대표님께서 지금 마지막, 정말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시니어아미, 이제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으시겠습니까? 100만이죠. 100만. 100만. 네네. 100만. 네. 100만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꼭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우리 좋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과 그다음에 또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알아봐 주는 저 경미원이랑 회의원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많은 동참 좀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시간대에 또 우리 대표님 또 만나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